토트넘은 최근 아스톤 빌라와의 맞대결에서 패배하며 9위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타고 있던 토트넘은 이 패배로 인해 상위권 도약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승점 3점을 잃은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경기 전반을 압도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봉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들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며 실속 있는 골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고, 이에 대한 토트넘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창의성의 부족과 상대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는 점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 같은 스타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조직적인 수비 라인을 넘어설 수 없었으며, 이는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공격진의 불안정성은 결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아스톤 빌라는 이를 틈타 전방위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후 순위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팀 내 분위기에도 불안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상위권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앞서 나가려던 토트넘은 경기력에서의 부족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특히 미드필드에서의 패스 연결과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한 점이 뼈아팠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점차적으로 상승세를 되찾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그들의 최근 경기에서의 공격력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브렌트포드를 3-0으로 제압한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는 체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다양하고 빠르며 중원에서부터 공격 전개까지 매우 유기적인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스톤 빌라는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점수를 쌓고 있으며 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아스톤 빌라의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은 올리 워킹스와 데니 잉스입니다. 이 두 선수는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 수비를 교묘하게 속이고 득점을 올리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킹스는 자신의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수들을 쉽게 벗겨내며, 잉스는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존 맥기는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의 공격 리듬을 조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기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기량은 아스톤 빌라의 상승세에 큰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아스톤 빌라의 강력한 공격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그들의 상위권 도전을 더욱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그들이 보여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르고 강한 역습은 앞으로 다른 강팀들에 대한 경기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첼시는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5-0이라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경기를 분석해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샘프턴은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으로 경기력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첼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고 승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진정한 실력 발휘로 평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첼시는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공격적인 전개와 수비적인 조직력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첼시의 수비진은 상대가 조금만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점은 향후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첼시의 공격은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일관성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이슨 마운트, 카이 하버츠, 르로이 사네 등 스타급 선수들이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공격 패턴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첼시는 그들의 전술에 맞춰 좀 더 확실한 공격 루트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의 경기에 불안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2-0 리드를 잡은 뒤 후반 초반에 한 골을 추가하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지만 경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체력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시티는 빠른 경기 템포와 고강도 압박을 자랑하는 팀이지만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데브라이너, 홀란드와 같은 핵심 선수들이 경기에 긴 시간 동안 참여하면서 후반에는 상대의 압박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향후 경기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강점은 여전히 그들의 전술적 유연성과 공격적인 전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비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특히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강력한 압박을 받을 경우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시티의 중원에서의 압박은 상대 팀에게 위협적이지만 공격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현재 맨시티의 공격진은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뚫어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향후 중요한 경기에서 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현재 리그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한 후 팀 전체가 침체기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울버햄튼은 에버턴의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으며 세트피스를 통한 실점으로 인해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울버햄튼의 수비진은 상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으며 그들의 공격 역시 상대의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울버햄튼의 공격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벤치에서 대기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선발로 출전할 경우 울버햄튼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황희찬은 빠른 발과 기술적인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의 출전 여부는 울버햄튼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황희찬은 울버햄튼 내에서 공격적으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어 그가 시즌을 통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경우 울버햄튼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거의 모든 팀이 상위권을 목표로 경쟁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첼시, 토트넘, 맨유, 아스톤 빌라, 뉴캐슬, 웨스트햄 등 다양한 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며 그 어느 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리그 전체에 걸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팀은 경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에 따라 매 경기에서의 결과가 상위권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트넘은 이제 본머스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몇 차례 강팀들을 상대로 선전하며 반등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본머스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특히 그들의 역습 능력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토트넘은 본머스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승점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토트넘의 시즌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